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용신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신이란 무엇인가? 자, 용신이란 각자의 사주팔자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오행이나 육신을 용신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용신이란 대부분 사주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 억부용신과 조우용신이 그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 억부용신을 쓸 때는 그 문제점이 일간이 너무 약했을 때, 일간이 지지에 근이 없고 통근이 안 되어 있고 비경겁제가 없어서 약할 때는 억부용신을 필요로 한다. 그쵸? 그래서 이때는 저는 인성을 억부용신으로 주로 씁니다. 그리고 조후용신이라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한겨울에 태어나서 금수가 무리지어서 사주가 꽁꽁 얼어 있거나, 또 한여름에 4, 5월, 미월에 태어나서 여름에 태어났는데 목화만 주로 있어가지고 사주가 화기가 많고 조열하거나, 아, 또 분목이 되거나 목이 이런 경우, 너무 더운 경우죠. 이런 경우는 어, 조우용신이 필요한데, 금수로 얼어있는 그런 사주 같은 경우는 주로 화기운을 쓰고요. 그 다음에 목화로 화기운이 너무 강한 그런 기후가 치우쳐 있는 경우에는 주로 금수를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부분 용신이라고 한다. 그래서 용신이라는 그 한자 뜻을 보더라도 이게 쓸용자거든요. 이게 신은 오행을 음양 오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써야 되는 용신, 써야 될 것, 그 사주에서 꼭 필요로 한 것, 어, 다 놓더라도 끝까지 지고 가야 될 것, 어떤 육신이나 용시 어떤 육신이나 오행이 될까, 그거를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용신이 묶이거나 그 다음에 급제를 받으면 흉하고, 용신이 생조를 받으면 좋다고 할 수 있죠. 운에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 그러나 이제 또 이 억부용신, 조우용신이라는 용신이 있는데, 또 격국용신이라는 것도 있어요. 격국용신이라는 거. 근데 이 격국용신은 억부용신과 조후용신하고 좀 개념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격국용신은 월령을 중심으로,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월지의 지장간을 월령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월령, 월지 지장간을 중심으로 계통별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신사의 사생지, 자오묘요, 사왕지, 진술충미, 사묘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통별 특성에 따라서 어, 그 용신이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계통별 특성에 따라서 용신이 용신이 정해지고, 그러니까는 어, 억부용신이나 조우용신은 그 사주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것이 용신이고 그걸 꼭 써야 되는 거라고 한다면, 격국용신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누구나 격국용신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태어났으면 당연히 다 원령을 갖고 있고, 그 원령을 중심으로 해서 개통별 특성에 따라서 정해져 있어요. 인신사에는 무엇으로 용신을 잡고, 좌우모유는 어떤 원령으로 용신을 잡고, 진술충미는 어떤 조건에 원령을 가지고 용신을 잡는다라고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이 억부용신이나 조우용신과는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격국용신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평진전은 결국 핵심이 격국용신에 가 있는데, 자평진전에서 바라보는 용신이라는 것은 사주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억부용신, 조우용신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어, 원령, 원령이라는
그 제강, 그 월지 제강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용신으로 써야 된다. 그걸 중심으로 해서 사주를 분석해야 된다라는 주장인 거죠. 그래서 계통별 특성에 따라서 용신이 정해지고 그 용신은 곧 뭐가 되냐면 격국이 되는 거예요. 그 용신이 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격국 용신이라는 것은 결국은 정해진 용신을 찾아서 그것으로 격을 삼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격이 되고, 그리고 길신과 흉신으로 나눠 가지고 길신은 순용으로, 그 다음에 흉신은 역용으로서 격국의 성패를 논하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용신이 정해지고 그 용신은 격국이 되며, 길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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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용과 흉신은 역용으로서, 그렇죠? 격국의 성패를 논하는 특징이 있다. 순용으로 흉신은 역용으로서 격국의 성패를 논하는 특징이 있다. 이 장에서는 근데 억부용신을 주로 다룰 것이다. 왜냐하면 아직은 이제 조우론을 다룰 때 조우용신을 대해서 또 수업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격국을 다룰 때 이제 격국 용신에 대해서 격국의 성패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 장에서는 일단은 주로 억부 용신을 다루는 그러한 수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주에서 오행이 편중되지 않고 고르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면 여생을 평탄하게 보낼 수 있어요. 그러나 평범한 사주죠. 그죠? 그러나 사주 대부분은 오행이나 육신이 태과하거나 쇠약한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태과한 사주는 덜어내고 쇠약한 사주는 도와주는 것이 바로 억부용신이다 이거죠. 이것 그러므로 이 억부용신의 기준은 일간 기준이에요. 일간 기준.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사주에서 일간을 기준으로 사주에서 일간을 기준으로 오행이 편중되지 않고 고르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면 여생을 평탄하게 보낼 수 있다. 그러나 사주 대부분은 오행이나 육신이 태가하거나 쇠약한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태가한 사주는 덜어내고 쇠약한 사주는 도와주는 것이 바로 억부용신이다. 쇠약한 구조를 이루고 있으니 태가한 사주는 덜어내고 쇠약한 사주는 도와주는 것이 바로 억부용신이다. 그래서 사주마다 용신이 있는 사주도 있고 없는 사주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주 원국에 용신이 또 없으나 또 대운에서 10년씩 바뀌는 대운에서 또 용신을 얻는 예도 있고, 또는 사주 원국에 용신이 있는데 대운에서 합이나 충국 등으로 용신을 쓸 수 없는 예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파란만장한 거예요. 그렇죠? 변화가 많으니까. 어떤 사주는 용신이 재물이 되기도 하고, 재물이라기보다는 재성이죠. 그렇죠? 어떤 사주는 용신이 재성이 되기도 하고 관성이 되기도 하고 인성이 되기도 하며 식상이 되기도 하고 비겁이 되기도 한다. 또한 용신이 어느 자리에 있느냐 하는 것으로 궁성에 따라 용신의 작용을 또 보기도 하는데, 연주에 있으면 조상의 작용, 월주에 있으면 부모의 작용으로 본다. 물론 일지는 배우자의 작용이고 시주는 자식 자리이니 자식의 작용으로 본다. 자리는 육친뿐만 아니라 시간의 흐름으로 예측하기도 하는데, 연주는 초년, 월주와 일주는 중년과 장년, 이거를 장년과 중년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주는 초년, 월주는 작년, 그다음에 일주는 중년이 되는 거죠. 일주는 중년, 그리고 시주는 노년으로 본다. 이렇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주 자체가 중화를 잘 이룬 명으로 태어났으나 대운의 흐름을 잘못 만나 자기 뜻과 재능을 써보지도 못하고 빈곤하게 평생을 보내는 사람도 있지만, 편중되거나 혼잡된 사주로 복잡하게 보이지만 대운에서 용신을 잘 갖추고 있어서 크게 성공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사주팔자도 중요하지만 대운을 잘 만나는 것이, 곧 때를 잘 만나는 이치와 통하니 대운 역시 사주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이제 개괄을 했습니다. 자, 그럼 억부용신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억부용신이란 일간을 기준으로 일간의 신강 신약을 파악한 후 일간이 왕하면, 일간이 왕하다는 것은 일간이 지지에 통근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통근도 진술충미토에 통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신사회나 좌우묘유에 통근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일간이 강한 건데, 이렇게 해서 일간이 신강하면 일간이 이렇게 신강하면 식신이나 이렇게 일간이 이렇게 생하는 식신이나, 또 일간이 극해야 되는 재성이나, 또 일간을 극하는 관성 등으로 그 왕성한 일간을 덜어내야 되는 거고, 혹 일간이 지지에 인신사회나 좌우묘유에 통근하고 있지 않으면 쇠약한 것이니까, 이때는 일간을 생해주는 인성이나 같은 오행의 비겁으로 도와주는 것을 억부용신이라고 한다. 그래서 억자는 누를 억자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부자는 도울 부자예요. 그러니까 일간이 지지에 인신사회나 좌우묘유에 통근하고 있어서 일간이 강하면 이렇게 눌러주고 덜어내는 식재관으로다가 용신을 삼고, 그 다음에 또 일간이 지지에 인신사회나 좌우묘유에 통근하지 않아서 신약한 경우에는 도와주는 인성, 일간을 생해주는 인성이나, 혹은 천간에 비겁이라도 있어서 도와주는 것을 그 부용신이라고 하고, 그리고 식재 관성 덜어내고 극제해주는 것은 누르는 억용신이라고 하고,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억부법은 일간뿐만 아니라 사주의 모든 육신에 통용이 된다. 그 가운데 일간의 왕세 강약을 보는 법은 매우 중요하다. 일간이 너무 신약하다면 아무리 좋은 격국도 쓸모가 없으니 일간의 왕세 강약은 명리학에서 매우 중요한 논법이다. 그래서 일간이 너무 신약한 것만 불리한 게 아니고 그 일간이 너무 신강해도, 그러니까 지지에 이미 인신사의 좌우에 통근하고 있고, 또 한 군데가 아니고 막 두세 군데 통근되어 있거나, 또 통근되어 있는데 천간으로 막 비견겁제가 막 여러 개 있다든가, 이래서 너무 신태왕한 것도 문제예요. 그래도 격국이 격국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너무 신강하거나 너무 신약하면
격국이 그 합격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아직 격국 공부를 안 했으니까 이제 그 부분을 빼고 설명을 하자면 일단은 사주를 볼 때 일간의 신강신약이 중화를 이루게끔 해주는, 약하면 도와주는 부용신이 있거나 강하면 덜어내는 억용신이 있었을 때 나중에 배울 격국이 성격됐을 때 귀격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럼 업부용신을 정하는 데 토대가 되는 오행의 8개 휴황설과 통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그래서 8개 휴황설은 명리 용어로 왕상휴수사로 쓰이는데, 이것은 천간의 기세를 보는 논법으로 업부론에서 매우 중요한 이론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행의 8개 휴황설이 무엇인지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행의 8개 휴황설을 명리학에 적용시키면 일간을 목화 토 금수 오행으로 나누어 볼 때 일간이 월지에 자기 계절을 만나면 왕한 것이고, 일간이 생을 받는 계절을 만나면 상한 것이며, 일간이 설기되는 계절을 만나면 휴한 것이고, 일간이 극하는 계절을 만나면 수한 것이며, 일간이 극을 받는 계절을 만나면 사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엇이냐? 일간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간목일간이다. 간목일간인데 월지에서 자기 계절을 만나면, 자기 계절이 인월이죠. 이렇게 만나면 인신사에 통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왕하다고 한다. 이것은 일간이 왕한 것이다. 그리고 일간이 생을 받는 계절을 만나면, 예를 들어서 간목일간이 해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일간이 뭐예요? 간목의 장생지에 태어난 거죠. 수생목으로. 이것도 신강한 거예요. 양간의 장생지에 태어났으니까. 이거를 상이라고 한다. 왕상수사에서 왕상이라고 해요. 이건 왕한 거, 이거는 상한 거. 근데 모두 이것은 신강한 것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일간이 설기되는 계절. 설기되는 계절은 4월이나 5월이 되겠죠. 그렇죠. 목생화 이렇게. 그렇죠. 5월 이렇게 목생화 이렇게 설기되면 내 기운이 설기되는 거죠. 이게 계절이 아니고 이 계절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 설기되는 계절을 만나면 휴한 거예요. 쉴유자. 이제 이 간목일간이 내 할 일 다 끝나고 자식에게, 아랫사람에게, 다음 세대에게 내 자리를, 나는 물러나고 그 자리를 물려주는, 그리고 자기는 뒤에서 이렇게 쉬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제 기운이 이제 쇠한 거죠. 나이로 치면 65세 이상이 된 거예요. 그렇죠? 정년퇴직하는 거죠. 그 휴한 것이고, 또 일간이 극하는 계절을 만나면, 극하는 계절은 뭐예요? 신월이나 그렇죠? 6월 이런 게 되겠죠. 금극목하는 계절. 이렇게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일간이 극하는 계절이 아니고 일간이 극받는 계절이죠. 신이나 유는 일간이 극받는 계절. 신월이나 6월은 사한 거예요. 죽을 사자. 그건 사한 거고, 그렇죠? 여기죠. 일간이 극을 받는 계절을 만나면 사한 것이고, 일간이 극하는 계절은 목이 토를 극하는 거니까, 그렇죠? 진월이나 뭐
추걸이나 이렇게 그쵸? 진술충미월. 진술충미월은 일간이 목국토하느라고 힘이 다 빠지는 거죠. 이렇게 목국토하느라고. 이것은 내가 목국토하느라고 힘이 다 빠져서 갇힐 숫자. 갇힐 숫자예요. 그래서 수한 것이다. 내가 수한 것이다. 왜냐하면 계절이 온 세상이 다 토의 기운인데 나 혼자 목국토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비록 내가 극하는 오행의 계절이지만 계절은 온 천지가 다 토의 기운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감당하지 못해서 나는 그냥 갇혀있는 신세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수라고 해요. 그리고 금의 계절에서는 내가 죽은 것과 같다 사한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목일간의 경우 자기 계절인 목을 만나면 왕한 것이고 그것이 이제 비겁이죠. 육신으로는. 그 다음에 자신을 상생해주는 수를 만나면 상한 것이고 이게 육신으로는 인성이죠. 그래서 비겁과 인성원령에 태어나면 왕상하다 해서 강한 사주예요. 왕하고 상하다. 인성 비겁. 그 다음에 일간이 월에 설기되는 화를 만나면 휴한 것이고 이것은 식상이다. 그래서 식상은 식상원령을 만나면 휴수했다. 그래서 약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일간이 월지를 극하는 토를 만나면 수한 것이라서 갇힌 것이고 이것은 재성이 되는 거죠. 육신으로는. 그래서 재성어를 만나면 내가 갇힌다. 그러니까 사람은 돈에 얽매여 살잖아요. 돈이 곧 목숨과 바꿀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돈을 너무 벌려고 하면은 돈을 벌은 만큼 돈을 벌고자 하는 만큼 수명이 단축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내가 갇혀 있는 거니까. 또 일간이 극을 받는 금을 만나면 사한 것이다. 이것이 관살이죠. 그렇죠? 육신으로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행의 8개 휴왕설은 이렇게 이제 전국시대에 추연이라는 사람의 오덕 종시설을 토대로 사람의 운명을 오행 안에 넣어서 자연 현상으로서 오행설을 해석하여 인간 사회의 준칙으로 규범화한 것이에요. 것이 즉 질문하는 어떤 문제가 오행의 상생의 규정에 속하면 곧 길하고 상극의 규정에 속하면 곧 흉하다는 이론인데 이것은 이제는 경시역전에 나오는 화주림이라고 하는 육표법에 각 효에다가 낙가법이라는 게 있어갖고 막 건의청계다 이러면은 이거는 양이기 때문에 지지에서 자인진 오신술 그쵸 자인진 자인진 오신술 이거 뭐 안 해면 모를까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겠죠. 잠깐만 다시 해볼게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건의천계가 있다면은 이것도 내가 좀 잘못한 거지. 효는 아래부터 그래서 아래부터 이렇게 양효가 이렇게 겹친 거죠. 이렇게 이거를 건계라고 하고 건계는 서욱방에 있으니까 체가 금이에요. 금 그렇죠? 금 금이고 그 다음에 지지에서 양지지만 붙이는 거예요. 아래부터 초요부터 그래서 여기서 자인진 자인진 아유, 넓게 써야 되네. 죄송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크게 나갈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는 건의천계 건계인데 건계가 건궁이 어디 있었어요? 서북방에 있었죠. 그래서 이 오행으로 체가 금이 돼요. 건궁은 금이 되고 그리고 이건 양괴이기 때문에 지지에서 양지지만 붙이게 돼요. 이게 낙가법인데 이렇게 자인진 이렇게 오신술 오신술 어. 자인 여기가 진이네 진
자인진, 다음에 여기가 다시 오, 신, 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인진 오신술. 그럼 이 금을 명리에서는 일간처럼 작용을 하는데 오늘이 제가 지금 며칠이냐 하면은 잠깐 볼게요. 정축월, 정축월 기해일이네요. 그러니까 오늘이 기해일이에요. 기해일 날 정을 친 거예요. 권위청께로. 자, 그러면 이게 금이 채니까 그 다음에 이게 세응이 내가 오래돼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금이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에서 금에서 자수는 금생수 하니까 이게 이제 소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인목은 금극목 하니까 이거는 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토생금 하니까 이거는 인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화급금 하니까 이거는 관이 되고요. 그죠? 이거는 오행이 같으니까 이거는 비겁이 되고요. 이것도 토생금이니까 이것도 인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성이 되죠. 근데 내가 만약에 세응을 붙이면은 여기가 여기가 세고 여기가 응이다 이렇게 봤을 때 요 세는 내가 돼요. 중심 일간이 되는 거예요. 일간. 그리고 이것이 지금 시간으로는 지금 6시니까 2호가 동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놓고 보면은 육효 공부를 하는 건 아니니까 자세히 할 거는 없고요. 일단 이렇게 됐는데 내가 만약에 관운에 대해서 저는 알고 싶다. 관운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가 자인진 오화가 여기 이제 관이죠. 여기 관. 그렇죠? 요게 자구. 그러면은 자인진 오신술이니까 이게 육춘계가 된 거예요. 육춘계. 예. 근데 내가 이거를 알고 싶은데 나의 관운에 대해서 알고 싶었는데 응에서 이렇게 요게 이제 이호가 인목이 동했죠. 인목이 동해서 이것이 목생화하고 목생화를 하고 걔는 육춘계로 나갔지만은 일단 여기서 이렇게 얘가 동효라는 것은 움직이는 거니까 이 목이 목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목생활을. 그 목생활 한다는 것은 관이 강해지는 거죠. 관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관이 강해졌다는 것은 그만큼 관이 튼튼하다는 거고요. 관이.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즉 질문하는 어떤 문제가 오행의 상생의 규정에 속하면은 이렇게 상생을 받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상생의 규정에 속하면 곧 기라고 상극의 규정에 속하면 곧 흉하다는 이론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표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월과 일에서는 여기서는 수국화도 하지만 수국화보다도 여기 수생목을 먼저 하죠. 이렇게 수생목. 그렇죠? 이렇게 수생목해서 목생화로 접속상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운이 좋다. 그래서 육춘계이지만 관운 자체는 괜찮고 그 다음에 이 변효에 의해서 또 여기서도 이게 충이 육충이지만 이호하고 여기 점친 날인 해수랑 인해합으로 합의되어 있기 때문에
충이 합으로 변해서 이 충도 괜찮고 또 접속상생으로 수생목 목생화가 연결돼서 관운도 좋은 걸로 나오는 거죠. 이런 거가 이제 이 얘기인데 그 어차피 이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공식적으로 출범해서 이제 명리학이 연구되고 일반화되기 시작한 것은 당나라 시기였기 때문에 그 전에는 거의 다 이렇게 주역이나 육효점으로다가 기륭을 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명리학에서 이런 육신이나 그 다음에 이렇게 상생상극, 신살, 형충해합 이런 보는 그런 이론이 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 다 육효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육효법에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명리학에 적용을 시킨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명리학을 가지고도 점을 치고 했던 거예요. 옛날에는 과거에는 명리학을 가지고. 근데 점은 점으로 쳐야지 명리학으로 점을 치면 안 되죠. 그래서 현대는 사회도 많이 바뀌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명리로 점을 치는 것보다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상담하고 그다음에 요즘은 우울증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는 해소시켜주고 그다음에 인생의 방향성을 잡아주고 그다음에 뭐 진로나 적성 상담, 부부 상담 이런 걸로 이렇게 상담으로 가야 돼요. 가족 상담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바르다. 이제 과거랑은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한 상담을 하더라도 이러한 기본적인 이론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계 휴양설은 이렇게 육효점을 보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한대의 관방역학자 경방은 오행상생 상극설로 인사의 기륭을 논하는 그 뜻을 취해가지고 주역의 계효상의 기륭을 해설했단 말이에요. 아까처럼 그렇게 주역을 가지고 거기에다 낙가법으로다가 12지지를 이렇게 올려서 낙갑을 시켜가지고 상생상극으로 육신을 형손재간부라고 해서 육신을 정하고 점친 월과 일을 가지고 왕세 강약을 봐서 내가 궁금해하는 육신을 정해서 그 육신이 상생을 받으면 기라고 극을 받으면 흉하다 이렇게 논했다는 거죠. 그래서 왕상하다는 것, 그렇죠? 휴수사하다는 거 이런 부분을 이제 살펴보는 것이 지금 이제 명리학에서는 업부론으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방은 경시역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64궤에서 왕성한 기운을 만나면 기라고, 쇠퇴한 기운을 만나면 흉하다. 부딪히는 기운을 만나면 깨지고 해치는 기운을 만나면 패한다. 그리고 죽어가는 기운을 만나면 위태롭고 생겨나는 기운을 만나면 영화롭다 그랬거든요. 생겨나는 기운은 상생을 받는 거죠. 그렇죠? 왕성한 기운은 나와 같은 비겁, 형용, 육신으로 얘기하면 비경겁제. 그렇죠? 그래서 64개에서 왕성한 기운을 만나면 길하다. 나와 같은 오행을 만나면 길하다. 나와 같은 오행이 뭐냐면 세효가 나에 대해서 궁금했으면 세효가 이제 그 질문하는 용신이 되는 거고 육효에서의 용신은 질문하는 그 자체를 용신으로 삼아요. 그래서 나의 건강 이런 거, 나에 관계된 거 이런 거를 본다고 하면은 어떤 경우에는 세요 자체가 용신이 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나는 뭐 관운, 나는 뭐 재물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면 그것으로 용신을 삼아서 관운이면 관요가 같은 것을 만나는 거고 재요가 용신이면 재요와 같은 것을 만나면 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쇠퇴하는 기운은 설기되는 기운이죠. 그런 걸 만나면 흉하고 부딪히는 기운을 만나면 깨지고 그렇죠. 부딪히는 기운은 충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해치는 기운을 만나면 패한다. 그리고 죽어가는 기운을 만나면 위태롭고 생겨나는 기운은 이렇게 상생하는 거죠. 인성. 이런 기운을 만나면 영화롭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원하는 그 오행이 강하거나 또는 그 오행이 상생을 받는 기운을 만나면 영화롭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 휴수사한 것들을 만나면 다 실패하는 운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행의 휴황에 관하여 해남자 지형운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목은 토를 극하고 토는 수를 극하고 수는 화를 극하고 화는 금을 극하며 금은 목을 극한다. 그리고 목이 장성하면 수는 늙어가고 이 소리는 뭐예요? 목이 자꾸 커질수록 커진다는 것은 뭐예요? 이게 목이라고 하면 커진다는 것은 수가 계속 수생목 해주니까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목이 이렇게 계속 수생목으로 장성하면 이 수는 이제 기운이 다 뺏겨서 늙어가는 거죠. 그래서 얘는 휴하는 거예요. 휴. 그래서 이 수는 그래서 목이 장성하면 수는 늙어가고 그리고 수생목해서 이 또 목이 화를 만나서 목생화를 하면 화를 그래서 수는 늙어가지만 목은 생겨난다. 이 얘기죠. 출생한다는 거죠. 수생목을 해서 목생화로 화를 출생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금은 갇히고 목이 가장 왕성한 시절이기 때문에 금은 갇히고 그리고 토는 죽는다. 그러니까는 목일간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목일간이라고 한다면 수는 늙어가고 화는 생겨나며 금은 갇히는 것이 아니라 목일간이라고 한다면 토가 갇히는 거죠. 잘못 써놨어요. 여기서. 그래서 다시 살펴보면 수는 늙어가고 화는 생겨나며 토는 갇히고 재성 갇히는 거니까 토는 갇히고 아니지 토는 죽고 목국토 당했으니까 토는 죽고 맞나? 수는 늙어가고 화는 생겨나고 목의 계절이구나. 목의 계절이니까 맞네요. 처음에 이렇게 금은 갇히는 거죠. 이게 참 가끔 헷갈려요. 제대로 해놓은 거예요. 뭐냐면 목일간이 아니고 지금 계절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목의 계절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목의 계절을 기준으로. 그래서 목의 계절을 기준으로 봤을 때 만약에 수일간이면은 이 수는 수생목 하느라고 그렇죠. 늙어가고 그렇지만은 화일간이면 목생화를 받아갖고 장생지로 생겨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금은 금일간은 금국목의 재성이지만 금이 갇힌다는 거고 목의 계절이기 때문에 그리고 토일간인 경우에는 이 목이 목국토를 하니까 이 토는 칠사를 만난 거죠. 그래서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하고 똑같아요. 나머지도 화가 또 반대로 화가 장성하면 그 다음에 뭐야? 다시 목은 또 늙어가고 반대로 그렇죠? 또 토는 생겨나며 수는 갇히고 금은 죽는다. 같은 이치입니다. 한번 연습해 보세요. 토가 장성하면 이건 다
계절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계절을 기준으로. 그래서 토가 장성하면 화는 늙어가고 금은 생겨나며 목은 갇히고 수는 죽는다. 금이 장성하면 그쵸. 그래서 금의 계절이면 토일간은 토생금하느라고 힘이 빠져서 늙어가고 그 다음에 수일간은 금생수를 받아가지고 장생지로 이제 생하는 기운을 받아서 강하고 그 다음에 화일간은 금을 만나면 화급금하느라고 내가 오히려 갇히게 되고 그쵸? 그 다음에 목일간은 금극목으로 칠사를 만나서 죽게 된다. 같은 이치입니다. 근데 이것이 일간으로 착각하면 답이 안 나오죠. 계절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또 수가 장성하면 금은 늙어가고 목은 생겨나고 토는 갇히고 화는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방은 이를 근거로 8개 휴항설을 제기했는데 경방은 경시역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인중에는 화를 생하고 해중에는 목을 생하고 사중에는 금을 생하고 신중에는 수를 생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는 화를 생하고 겨울에 해는 봄인 목을 생하고 그렇죠? 여름인 화는 당연히 가을을 생하고 가을의 신금은 당연히 겨울을 생하겠죠. 그리고 또 축중에 금을 극하고 처음에 제가 이거 이해를 참 못해가지고 막 머리를 쥐어 뜯었는데 축중에 금을 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축은 토인데 무슨 금을 극한다는 건가? 금을 이게 토생금 하는 건데 왜 금을 극한다고 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죠. 그리고 술 중에는 화를 극한다는 거예요. 아니 술토가 어떻게 화를 극하냐고요. 화생토를 서로 상생관계인데 또 미 중에는 목을 극한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미는 토고 얘는 목인데 목이 미를 극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미가 목을 극하지? 진 중에는 수를 극한다. 이거는 그럴 수 있어. 진은 토고 수는 수니까. 그래서 진이 토국수는 할 수 있어. 그리고 토는 그 모두 안에 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나중에 12운성을 이제 확실하게 공부하고 나서 이게 이제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었죠. 그래서 이 소리는 이 말은 뭐냐면 인해사시는 사생지라는 뜻이다. 뭐에 대한 사생지? 인중에 화를 생한다는 것은 인중의 병화를 중기에 품고 있어서 화의 생지로 작용하고 해수는 목을 간목의 장생지로서 그렇죠? 목을 생한다고 하는 거고 사는 사중의 경금의 장생지로서 화생금을 한다는 얘기고 신은 신중의 임수 중기에 있는 것에 임수의 장생지로서 이게 금생수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이게 다 뒤에가 맞아요. 이거는 그래서 사생지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축술미지는 사묘지라는 뜻으로서 그래서 여기 설명해놨네요. 임목은 병화의 장생지고 해수는 간목의 장생지고 사화는 경금의 장생지고 신금은 해수의 장생지라는 말이고 축토는 왜 경금을 극하느냐? 축토는 경금의 묘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축중에 축이 금을 극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축토는 경금을 이렇게 묘지로 가둬놓기 때문에 활동을 못하게 묻어놓기 때문에 경금의 묘지이기 때문이고 술토가 화를 극한다고 하는 것은 이 하늘에 높이 떠 있어야 될 화를 술시가 되면 딱 땅속으로다가 서산으로 넘겨버려서 이 병화의 묘지이기 때문이고 미토는 간목의 묘지이기 때문이고 진토는 임수의 묘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명칭은 결국 왕상휴사에서 더 발전돼 갖고 12운성으로다가 발전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그래서 이러한 것은
다 이 12운성의 원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명칭은 12운성에 속해 있는 거고, 경방이 얘기한 것은 그 이치를 깨달아서 이렇게 설명을 해둔 거죠. 그리고 이 자평진전에서는 12운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왕상유수사를 일단 공부를 했잖아요. 그럼 12운성이 좀 설명할 게 많으니까 여기서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한 다음에 12운성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억부용신을 기준으로 제가 이제 본다고 했잖아요. 그 우리가 통근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지에 통근하고 있으면 이제 강하다. 일간이 강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원령에서 왕상 휴수사로서 왕상 휴수사로서 오행이나 육신이 상생을 받고 있는 것도 먼저 왕성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간목일간이 인월이나 묘월에 출생하면 여기에 이렇게 통근하고 있고 여기에 이렇게 통근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묘중에는 간목이 지장간에 있기 때문에 통근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같은 목의 기운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걸 통근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팔계 휴양설에서는 이것이 왕한 기운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간목일간이 예를 들어서 해월이나 자월에 출생하면 이거는 해월도 수생목하고 자수도 수생목을 해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구분을 해야 돼요. 이것도 구분을 해야 되지만 어떻게 구분해야 되겠어요? 해수는 간목의 장생지로서 수생목하는 인성이에요. 그럼 이거는 굉장히 매우 강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수는 지장간에 통근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수생목이에요. 그리고 이 자수는 수생목을 상생을 잘 안 하는 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왕상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왕이고 자기 기운을 갖고 월지를 목의 기운을 갖고 태어난 걸 왕하다고 하고 이걸 상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으로 인성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얘도 인성이에요. 얘도 인성이고 근데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인성은 간목의 장생지로서의 인성이기 때문에 이건 매우 강한 거지만 이 인성은 인성은 인성이지만 수생목을 잘 하지 않는 인성이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차이는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 이거를 알아야 나중에 신강신약을 정할 때 알 수 있어요. 이거랑 똑같이 보시면 큰 오류를 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2지지 총론을 공부할 때 제가 강조했던 게 이 좌우묘유는 다른 오행을 잘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요거를 인성에서는 일간을 생하는 인성에서는 이게 인신사회랑 좌우묘유를 구별해야 되고 근데 비견겁제로 이렇게 좌우묘유가 있는 것은 상생하는 거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건 그냥 다 강한 거예요. 그냥 통근으로서 무조건 강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화를 만나거나 토를 만나거나 금을 만나거나 월지에서 이런 것들은 일간이 다 출발이 뭐냐면 신약으로 출발한다 보시면 돼요. 신약으로 출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이것이 이제는 신약이라도 화토금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예, 아니면 적당하게 한두 개만 있는지 또 이렇게 왕한 것도 이렇게 비견이나 겁재의 근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만인지 두 개만 있는지 또 이것도 장생지도 하나만 있는지 또 천간에서까지 또 이렇게 생을 받고 있는지 또 자수라 하더라도 여기서는 수생목은 안 되지만 천간에 임수라도 있으면 임수가 여기에 통근을 해가지고 수생목을 잘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것만큼은 아니더라도 거의 70% 80%까지는 봐줘야 되는 거 이런 감각을
우리가 체감을 해야 사주가 이제 꿈틀거리면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억부용신은 매우 중요한데 억부용신으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격국을 공부하더라도 격국 안에서도 이 억부용신의 왕세 강약으로 격국의 고조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 억부용신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이론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그거를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뭐 이야기하려면 더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또 계속 앞으로 공부하면서 또 연구해 보도록 하고 이번 시간에는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